For about 3 weeks now, you have taken lectures on the external and internal conditions necessary for plant growth in symbiotic farming. From the first lecture to the 12th lecture. For the next week, you will continue to take classes on other conditions such as keto acid, range of roots, temperature variation, and light irradiation time required for plants to grow. As the 13th lecture, you will take a lecture by Director Kim Yong-yeon on keto acid needed for plant growth. 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을 유기산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있고 이 아미노산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양 개념으로 들어가서 식물의 물질 속의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거는 영양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일단 내부적 상황에서는 제거를 해버리고요. 물론 합니다, 역할들을. 키토산인데 키토산은 뭐냐면요, 딱딱한 곤충들의 껍질을 키틴질이라고 해요. 그 키틴질을 염이나 황 같은 산으로 녹이면 나오는 게 키토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뽑아내면 굉장히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안 하고 얘들은 후진국으로 보내서 이제 환경 문제를 일으키긴 하는데, 이 키토산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병을 치료하는 동충하초.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가서 키틴질을 녹여서 나온 게 동충하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충하초는 굉장히 소량인데도 아주 고가로 한 마리에 그 가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키토산 자체가 몸에 들어와서 생리적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키토산은 전기적으로는 플러스에 속하는 영역에 있어요. 전기적으로 플러스 영역이에요. 마이너스 영역에 속하는 게 합성비료나 농약 같은 것들이 마이너스 성질이에요. 그래서 키토산을 녹여서 쓰면요, 대량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세척하면 농약 제로예요. 아까 목조액 같은 것들은 제로까지는 가기 어려운데 키토산은 농약이 제로화돼요. 그리고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키토산 자체가. 근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고가예요. 고가이긴 하지만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갑각류들 발효를 하면 키토산을 얻을 수 있어요. 신선한 상태로. 키토산은요, 너무 빨리 상해요. 굉장히 빨리 상하는 산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발효를 통해서 이걸 안정화시켜 놓으면 괜찮아요. 특히 장수, 수명 연장하는데 키토산은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고, 키토산을 생활했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 김치 같은 것들이 쉬죠. 오래되면 김치가 군등내가 나고 앞에 균이 아닌 다른 균이 움직여요. 김치를 담을 때 키토산을 쓰잖아요. 그러면 보존기간이 전혀 달라져요. 아주 길어져요. 얘가 다른 부패균의 활동들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식물이 내부에서요, 병이 안 든다고 하면요, 그 식물은 성장이 굉장히 왕성해져요. 애완견 키우고 이런 분들이 키토산들을 좀 쓰는데, 개들도 나이 들면 사람처럼 이빨 빠지고 수명이 줄어들어요. 근데 키토산을 쓰면 그런 현상이 없다 그래요. 굉장히 건강하고 오래 간다 그러는데, 식물도 역시 키토산이 들어오면 돼요. 유기산도 그렇고요, 목초액도 그렇고 키토산도 그렇고 아미노산도 영양제로 쓴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순환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환고리에.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대충 보면 식물 있고 동물 있고, 동물 중에 곤충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류도 있죠. 그래서 알라스카 같은데 연어가 올라오는 해에는 나무에 나이테가 늘어나고, 연어가 올라오지 않는 해에는 나이테가 줄어든다 그래요.
늑대라는 아이가 연어를 산란을 하고 죽거나 산란할 때 연어를 잡아먹고 머리만 먹는데요. 처음에는 고기를 채로 먹고 그 다음엔 알만 먹고 그 다음엔 배가 더 부르면 머리만 먹는데요. 머리 뒤쪽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숲에 버려요. 그러면 개가 분해되면서 아미노산이 나오고 그 아미노산이 굉장히 소량인데도 나무태가 쫙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하는데,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의 아미노산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약 200분의 1 정도예요. 동물성 아미노산이 있는 게. 내가 키우고 싶으면 식물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야지 식물이 잘 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200분의 1만 내 아미노산만 들어가도 잘 큰다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제가 뒤에 보면 한 100통이 있어요. 이 젓갈이. 물론 이제 제가 아미노산, 순수한 아미노산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포나 아미노산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젓갈도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 어렵다 그러면 제가 젓갈을 줘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관수할 때 1000분의 1이나 그 밑으로 쓰라 그래요. 2000분의 1이나 이렇게 쓰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이 굉장히 잘 돼요. 왜냐하면 식물이 자라면서 자체들을 만들어갈 때 일정한 비율의 동물성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근데 키토산 같은 경우에는 더 적어요. 뭐 200분의 1 이런 게 아니고 거의 1000분의 1 정도 들어가도 굉장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물들을 예를 들어서 노화시키지 않거나 오래 끌고 가려고 하면 키토산을 쓰세요. 특히 그 중에서 젓갈을 살 때 예를 들어서 갑각류 젓갈을 사면 훨씬 더 유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키토산만 써줘도 노화 또는 면역력 이런 것에 굉장한 역할을 미치고 사람도 역시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키토산이 농업용 키토산하고 식용 키토산이 따로 분류가 돼요. 정제가 잘 된 건 식용으로 쓰고 정제가 덜 된 건 농업용으로 쓰는데 둘 다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그 식용 키토산이 많이 그거한데 얘들이 키토산을 살 때 키토산을 녹여서 파는 키토산이 있고 파우더 키토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품 중에서 그 액체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녹인 거냐면 식초에다가 키토산을 넣어요. 그래갖고 저어요. 그러면 안 녹아요. 얘는 유기산에만 녹는 아이예요. 그러고 나서 바깥에다가 중탕 남비를 만들어요. 열을 직접 가지 않고 물을 하고 그 안에다가 남비를 작은 걸 넣어서 중탕 남비를 해갖고 거기다가 식초에다가 넣고 키토산을 넣으면 녹아 들어가요. 만지면 끈적끈적한 아주 특수한 당이에요. 당만 잘 알아도 인체 치료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단맛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저희는 단맛은 설탕 맛만 알잖아요. 근데 단맛이 당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고 형태나 기능도 굉장히 다양해요. 키토산이 한 당류에 속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그래서 키토산을 잘 쓰면 면역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갖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어서 농업에서 내가 극대한 어떤 선을 넘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키토산을 손을 해봐도 돼요. 재밌어요. 그러면 아까 멸치국수산물에서 이야기했는데 각각류라 그러면 새우젓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많이 나와요. 키토산 그 다음에 게장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신에 신선한 걸 해야 돼요. 그냥 발효해도 돼요. 내가 게를 갖다 발효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부는 발효가 됐죠? 네. 이건 먹어요. 국물은 농업용으로 쓰세요. 그러면 돼요. 어디 가서 내가 게장을 먹으러 가요. 간장게장을. 속만 빼먹지 마세요. 국물로 드셔요. 밥 말아서. 거기에 키토산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게 더 알찰 수도 있어요. 속만 먹지 마시고 바깥을 먹으면 됩니다. 저 배탈 이런 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세균 중에 장이 안 좋거나 이런 세균들은 거의 마이너스 세균이에요. 키토산 먹고 나면 장이 정말 좋아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This concludes the lecture on keto acid among the other conditions necessary for plant growth. Thank you for your attention.